안녕하세요. 4월 11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만 밀렸고 그러신 분들은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탈 강하신 분들만 오늘은 그래서 대면적의 그래핀의 경쟁업체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잠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일요일에 국일제지 대표이사 이용호 대표이사님이 주주님들께 보내는 걸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서 K그래핀 카페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어서 주총에서도 이렇게 내용을 좀 발표도 하고 여러 차례의 회사와 긴밀한 내용에 대해서 주주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러면서 좋은 그럼으로써 대표이사의 이러한 내용을 끌어냈다 이렇게 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더 원활하게 3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도 K그래핀에 또 카페에 가입도 해 보시고요. 저도 조그만 카페가 있지만은 또 오랜 동안 해봤지만은 카페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지금처럼 하회를 한다라면 온갖 욕설과 비아냥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운영진들 카페직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 스태프들 이런 분들을 대단히 힐난하고 음해하고 이런 부분 희망 고문하고 이런 부분으로 카페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강퇴를 당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험담하고 하는 결국에는 좋지 못한 그러한 상황으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카페에 가입하지도 않고 카페에 있지만은 그렇게 더욱더 회원이나 이런 부분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이곳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 부족하지만 모두 다가 전하기 때문에 현재 계시는 분들만 그래서 먼 후일 정말 잘 돼서 몇만 원대가 되면 저는 호텔에서 이렇게 모일까 한번 합니다. 그래서 수십만 원의 모임을 해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하고 나눔으로 남는 것은 1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같은 분배. 먼 곳에서 오신 분은 조금 더 남은 돈의 일부로 기름값이라도 보내는 이런 부분으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러한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대면적의 그래핀 경쟁업체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정도를 살펴보고 오늘 시장 흐름 정도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국일 그래핀의 독보적인 기술력이다. 이런 부분. 그래핀을 성장시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은 국일 그래핀이 유일하다. 이런 식으로 프라이드 있게 도발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건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면 반드시라는 말을 또 썼고요.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국일 그래핀의 기술과 역량을 믿어주시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 그래핀 스퀘어 또는 그래핀 랩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또 참 그래핀도 있고요. 대한민국의 대면적 그래핀의 선도 기업들이다. 물론 각자의 기업들이 물론 최고라고 하고요. 우리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국외 제지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두 다 비상장 그러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좀 지켜보면은 아직은 국내에서 이론상이든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홍병희 교수 서울대 교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더 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핀 스퀘어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투자가 많이 진행되는 우리는 투자자로서 한번 이렇게 주변을 함께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포항을 또 하나의 퍼시픽 밸리로 포스코가 830억 원을 투자를 하고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 포항으로 오세요라는 이렇게 이거 포항 포스텍 내에 있는 그러한 전경 여기에 이제 몇백 개의 입주가 된 것으로 하고 저는 포스텍 또는 포항공대는 90년대 박태준 씨 있죠. 포항 뻘밭에서 지금의 포철 그 당시에는 포철에는 지금 포스코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도 포스코로 제일 먼저 사실은 했었습니다.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박태준 씨가 포항공대를 육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태준 씨 유명한 일화가 있죠. 건물을 짓는데 곡괭이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속에 콘크리트 내용을 보고 다시 이렇게 해서 짓는 이러한 아주 강철맨이라고도 불릴 수는 분이죠. 당시에 포항공대는 교수 1인당 5명의 학생으로 돼 있었고 서울대는 교수 1인당 12명의 학생의 이러한 부분으로 구성돼 있어서 포항공대를 많이 알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교수님들은 포항공대로 이렇게 옮겨지지 않았다는 이런 소리를 많이 제가 교수님들한테 들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와이프들이 포항 시골로 가지 않는다, 서울에 있겠다 이러한 얘기들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기억에 남는데요. 어쨌든 포스코 포항이 저는 그래서 두 번째 그때의 이유 두 번째 한 30년 정도가 30년 이상이 지나면서 다시금 이 포항이 뜨는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 포항의 시작이 두 번째 제 기억에 크게 되지 않는 시작이 되는 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네요. 포스코가 약 830억 원을 투입해서 구축한 벤처 인큐베이팅 센터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 포항이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의 요람으로 자리 잡으면서 포항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필적하는 퍼시픽밸리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포항시 포스텍 내에 준공한 대규모 벤처 육성 공간이고 개관 8개월 만에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81개사가 입주해 완료를 했고요. 540여 명이 현재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입주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총 7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인프라 구축에 900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포스코에서 출자한 벤처 펀드를 통해 포항 소재 벤처기업에 집행된 투자금도 90억 원 이상에 달하고 포스코가 지원하며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급부상 중인 그래핀스퀘어가 지난해 여름 정도인가요? 그때에 수도권에서 포항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포스코의 또 다른 지역 상생 노력에 빛을 발하고 있다. 그래핀스퀘어는 2025년까지 기업가치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가 비상장 거래 그곳을 보니까 6만 얼마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핀스퀘어 주가 한 주가. 포항에서 약 250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300개 이상 창출을 계획이다라고 그래핀스퀘어는 밝혔고요. 이 그래핀스퀘어는 2012년 창업하게 됩니다. 현재는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난 상황에 실제로 시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핀의 양산 체계를 세계 최초로 구축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기업이 그래핀스퀘어입니다. 2012년도 창업을 했고요. 포스코는 지난해 3월 포항시와 손잡고 RIST, 포스텍의 전문 인력과 기술력 첨단 장비를 활용해 그래핀스퀘어의 기술 연구 그리고 상용화 설비 구축을 지원키로 하면서 그래핀스퀘어 포항 유치를 이끌어냈고 그래핀스퀘어 홍병희 교수는 포스코의 전폭적인 지원과 그래핀밸리 구축 약속을 믿고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러면서 만약에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지 않게 되면은 지원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은 포스코를 탓하게 될 것이고, 뭐, 지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따라서 그래핀 스퀘어는 내년 정도, 201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 정도라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줘야만이 이 전폭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나중에 잘못되게 되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주변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핀 생산과 응용 기술을 바탕으로 양산 시설의 본격 투자에 세계 최초로 대면적 그래핀 응용 제품을 생산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일 꿈의 소재, 신소재 연구장비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공대에 CVD 장비 3대를 판매합니다. 이 3대 장비는 제가 보기에는 연구용으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요. 이날에 홍병희 대표의 인터뷰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협업을 해서 올해 2022년께 본격 생산 준비하는 전기차 압유리 열풍을 만들어서 성해를 제거하고 김서림을 방지하겠다. 그래핀 소재로 투명 히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면 2022년 지금이 4월 11일이죠. 올해의 본격 생산 준비를 한다라고 지난 1년 전에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한 이때의 반도체 노광장비에 쓰이는 극자외선 EUV 펠리클 소재도 개발 중에 있다라고 언급을 직접 했고 2022년 말 주관사를 확정짓고 2022 올해 초에 상장 목표다라고 했는데 일단 2022년 초라고 한다라면 벌써 지나고 있죠. 이 부분은 일단은 늦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본격 생산을 한다. 자동차 압유리의 이런 성해 제거, 김서림 방지용. 그러면서 2022 1월 9일 그래핀 대량 생산 기술 특허로 만든 첫 전자제품, 이것을 전자제품이라고 해야 되는지 전기제품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타이틀로 그래핀 스퀘어가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세스, 이것이 1월 6일 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2022년에 참여해 세스 2022에 참여해 그래핀 소재를 만든 조리기구를 선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토스터기가 되는데요. 김동진 그래핀 스퀘어 연구개발 2팀장이 달궈진 그래핀 키친 스타일러에 식빵을 넣고 토스트 조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오른쪽 접시에 방금 완성된 토스트가 담겨 있다라고 해서 1월 9일 날 나온 부분이고요. 그런데 분명 대면적의 그래핀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현재 접근하고 있는 10년 동안의 기업을 창업을 하고 장비를 또 연구용 장비를 판매하고 현재는 펠리클 소재를 연구를 개발 중에 있고 결과물로 나오는 것은 현재 이런 부분 열풍을 만들어 성해 김서림에 방지하고 올해 이제 본격 생산하는 그러면서 그래핀 가전 제품 이것이 그래핀 대면적 그래핀의 대량 생산 기술로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 결과물은 우리가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 대면적 그래핀 국일 그래핀 대면적 그래핀의 비전사 뭐 이러면서 역시 나오는 결과물이 이런 그래핀 뭐 주방기구라든지 또는 성해 제거라든지 저는 그러한 부분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이렇게 된다라면 저는 현재의 투자를 3분의 1을 철수시킬 것입니다. 손실일지라도. 따라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대면적 그래핀의 선두국가 우리나라에서 국일 그래핀
그래핀 스퀘어, 그래핀 랩 이런 부분에서 세계 최초 유일한 이런 말만 나오고 이렇게 시제품이나 대량 생산 기술로 나온 제품들이 이러한 정도라고 하고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이러한 부분 또는 펠리클이라든지 이렇게 고품질 고부가 가치 생산이 아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제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일 그래핀이든 대면 그래핀 스퀘어든 뭐 그래핀 랩이든 관심을 두지는 않고 그보다는 훨씬 앞으로 5년 뒤 정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이렇게 달았었죠. 대면적 그래핀 경쟁 업체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투자를 받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투자자로서 이러한 부분들은 점차 이러한 부분은 대면적 그래핀이 아니어도 파우더 향의 그래핀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제품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굳이 진입 장벽이 높은 라지 스케일의 대면적 그래핀으로 굳이 이런 부분으로 연구를 진행을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제 투자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은 51만 6천 주의 거래량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또 9일 제지는 공매도 상황이 5만 6천 주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차의 물량은 4만 8천 주가 상환이 되었고요. 여전히 이렇게 1240만 주의 대차 잔고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시장은 자꾸 올라가고 있네요. 3,700원부터 정도는 계속해서 낮은 가격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건 신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87,000주를 매도하고 매수하고 열심히 장난질을 쳐서 프로그램은 보합 정도를 이루고 됐습니다. 최근에 언급을 드렸죠. 외국인의 순매수는 전부 다 대차 물량으로 대여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좀 더 사야 되는 상황에 있다. 시장이 현재 좋지 않아서 지금 매수를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한금융은 절대적으로 프로그램상으로 주거니 받고자 하는 공매도 세력의 참고로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장중 수급을 한번 본다라면 한 8천주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왔었고 여전히 이 금융투자는 끊임없이 이렇게 되고 있죠. 매도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뭐 쥐고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의 물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볼 것입니다. 대표이사는 뭐 독보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시장에서는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1억 2,700만 주 중에서 50만 주대에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2.2%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보유는 3.16% 40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전 저점 3,300원이 또다시 무너질 것인지 다시 반등을 하게 될 것인지 역시 프로그램과 공매도 외국인 그러한 상황으로서 이것이 무너지게 될 것인지 그러면서 또 한 달 만에 또 리픽싱 가격이 재조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의 가격대는 대략 이 정도가 되네요. 2019년 4월의 저점보다도 더 낮아진 3,300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회사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이때처럼 부지불식이 나와서 수급을 모아주는 그러한 대안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 힘드실 터인데요. 힘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네요. 힘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